오늘은 한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사람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올라오기 전 겨울방학이랑 지금이랑 삶의 만족도 차이가 엄청 큰데요. 그게 아마 오늘 얘기할 것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이란 게 무엇일까? 한번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철학가인데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저는 행복이 에너지를 잘 소비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뭔 말이냐면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잘 노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학교에서 제대로 노는 법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잘 노는 게 뭐냐? 제가 말했듯이 에너지를 잘 쓰는 건데, 에너지를 잘 쓰는 게 뭐냐? 에너지를 한 곳에다가 아주 집중해서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뭐 몇 시간 동안 어떤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뭔가를 항상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는 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걸 잘 소비할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잘 소비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 그 에너지를 모으는 건데, 이게 바로 몰입입니다. 우리는 몰입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이거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 진짜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납득이 될 거고요.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정말 신기하게도 시험 기간이랑 발표를 준비할 때인데, 세특 발표를 준비할 때 이 에너지를 발표 하나에, 시험 하나에 굉장히 몰입했어요. 그 시험 주간만큼은 밤새 막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발표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을 시켰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할 때 에너지를 잘 소비하는 거고, 이렇게 잘 사용해야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그렇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항상 사용해야 되는데 잘 쓰는 법을 모르면 에너지를 이상한 데 씁니다. 뭐 하루 종일 술을 먹는다든지, 하루 종일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든지. 뭐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잘 쓰는 법을 몰라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게임만 봤죠. 근데 고등학교 지나면서 에너지를 잘 쓰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쓰는 법, 즉 노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잘 노는 사람이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아이들 정말 잘 놀잖아요. 정말 에너지를 잘 씁니다.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정말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잠도 편안하게 자고요. 아마도 불면증이 에너지를 잘 못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놀이터에서 정말 신나게 놀아요. 그 놀이기구들 가지고, 장난감들 가지고 엄청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서 한번 노는 법을 배워보자고요. 그들이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죠. 이거는 대상물이에요. 어떤 놀 수 있는, 에너지를 집중시켜 줄 수 있는 대상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게 잘 노는 거고 그것이 행복한 건데, 몰입하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봐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생각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대상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취미생활이라고 하죠. 기타를 치거나 축구를 하거나 저처럼 책을 좋아하거나 이런 모든 취미생활, 그러한 대상 하나하나들이 다 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친구와 같이 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놀이터 가는 걸 좋아했는데 놀이기구를 타기보다는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피구를 하고 놀이를 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술래잡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어떤 사회적인 교감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처럼 잘 놀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회,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갖춘 놀이터, 그것이 바로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예를 들어 보드를 탄다고 해봐요. 그러면 보드장이 바로 이런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라는 대상이 있고 보드를 같이 탈 수 있는 사람, 사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네, 그걸 모두 갖춘 보드장이 바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에너지가 있냐? 생각 에너지.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 에너지. 그럼 세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 남은 거 바로 감정 에너지죠. 우리에게는 생각 에너지, 감정 에너지, 육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골고루 잘 사용하냐가 행복감을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 서적도 있고요, 물리도 있고요, 수학도 있고, 그냥 평소에 유튜브 보면서 뇌과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그냥 왜 이렇게 시끄러? 너무 시끄러워요. 네, 좀 조용해졌네요. 그리고 저는 육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는 보드가 있어요. 저는 보드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은 이 생각 에너지를 쓰는 데 사용하고요. 또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육체 에너지인 보드를 타는 데 사용합니다. 그럼 감정 에너지를 쓰는 곳은 맞습니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에너지를 쓰는 곳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름 방학 때 피아노를 한번 좀 제대로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정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아서 기타라는 도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것처럼 저는 사람이 최소한 각 분야에 하나씩은 그러니까 생각 에너지, 육체 에너지, 감정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놀이터를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 에너지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쓰고 있고요. 육체 에너지는 저는 보드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 에너지는 그래도 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잘 노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죠. 거의 생각 에너지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끝나고 자기 전공을 빼고 그냥 대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런 놀이터, 생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학교의 교육 과정은 너무 생각 에너지에만 몰빵돼 있는데 그냥 이 에너지로 보면 비율로 보면 3분의 2가 예체능인데 예체능의 비율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놀이터의 역할을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냥 뭔가 단순히 지식을 넣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습관을 잘 못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교육이. 그래서 저는 교육이 이렇게 잘 노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만의 놀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놀이터가 이렇게 3개씩 최소한 3개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그것이 또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저는 오히려 자신의 놀이터가 직업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3개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저는 솔직히 제일 자신 있는 게 생각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쉽고 제일 잘해요. 네, 그 제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에너지를 쓰는 놀이터인 이 학문을 저는 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이런 놀이터가 각자의 업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더 이상 이 노동과 휴식이 분리가 되지 않죠. 왜냐면 노동하는 것 자체가 노는 건데, 놀이터인데, 이기 때문에 재밌고 그냥 행복한 삶이잖아요. 물론 고통은 있죠. 언제나 고통은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참기 힘든 고통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제가 대학 교육과 나라는 레포트를 쓰고 거기다 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밤새 쓰고 지금 밤을 새가지고 아침에 대학교에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새벽에 왔어요. 지금은 그래도 7시 50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좀 말해보면 이런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배드민턴, 탁구, 축구, 농구,
야구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또 수학, 물리, 역사, 철학, 국어, 미술, 음악, 악기들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체험을 하고 이걸 배워보고 싶다,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규 수업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정규 수업은 저는 정규 수업이 9시부터 4시까지가 아니라 9시부터 12시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거잖아요. 자유경제 체제를 채택한 거잖아요. 이 경제를, 이 사회를 우리 자유에게, 인간의 자유에게 다 맡겨보겠다. 자유를 침해하는 거는 법적으로 막겠다를 두고 다 자유에 맡겼더니 경제가 잘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미래 자유론 뭐 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많이 들었어요. 인데 자유에 맡길 때 가장 그 공동체가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똑같이 교육에도 적용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학생의 자유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다 정규 동아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택을 하게 하고요. 오후 시간은 다 정규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갑자기 보드를 타보고 싶어요. 보드는 잘 없잖아요. 학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이런 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놀이터를 더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뭔가 이제 고등학교에 갈수록 더 전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갈수록 이런 정해진 정규 과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동아리 활동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또 많은 걸 해왔다면 중학교 때는 한 10개의 놀이터가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한 3개는 좀 적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줄여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놀이터를 더 전문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놀 것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을 배워도 이 단순히 지식을 한 명의 교사가 30명에게 쑤셔 넣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그냥 이러한 내용이 있어, 교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각자가 더 궁금해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하면 그거에 맞는 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전반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책을 통해 혼자 탐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것은 외부적인 동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외부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적인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이것이 너무 궁금해. 근데 어차피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동안 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이제 못 들고 오게 합니다. 왜냐면 스마트 기기를 쓰면 이 놀 수 있는 걸 방해해요. 우리가 놀이터에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아이는 놀지 않고 스마트폰을 할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학교는 놀이터인데 잘 놀게 해야 되는데 폰이 있으면 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고1 때 저희 학교에 아이패드가 없었어요. 근데 고2 때 아이패드가 생기고 나서 애들이 다 아이패드를 봐요. 쉬는 시간에 원래 애들이 남자의 반에서 애들이 살구 공기놀이를 했어요. 뭐 살구는 잘못 알았고 공기놀이를 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얘기하고 공기놀이하고 자신이 겪은 재밌는 일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크게 낭만인데 고2 때부터 그런 낭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 개인적으로 그냥 아이패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3 때 자율학습 시간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다 그냥 아이패드를 보고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애들 탓이 아니라 그냥 그 스마트 기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수업과 쇼츠, 당연히 쇼츠가 재밌죠. 저도 쇼츠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패드 있으면 아이패드 본다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건 막아줘야 돼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요. 잘 놀 수 있도록 학교는 그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담배를 주지 않잖아요. 술을 주지 않잖아요. 술을 살 수 없게 하잖아요. 그게 자유 침해냐?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직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아이들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금지시키고 그 담배를 금지시키고 마약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 기기로부터 단절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저희 학교가 그냥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 그냥 수업을 듣는 애들은 5명 미만이야. 5명 미만. 원래는 30명 있으면 5명이 수업을 안 들었는데 고2 때 아이패드를 생긴 뒤로부터는 고1 때는 진짜 아무도 안 썼는데 아이패드를 고2 때부터 유행처럼 아이패드를 다 쓰고부터는 5명만 수업 들어요. 원래는 5명이 수업 안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들 다 부얼러 놓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네, 어쨌든 잘 놀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한 것들을 순수히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 호기심에 의해서 계속 탐구를 해나가고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글들을 쓰고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려고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하고 직접 관찰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실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노잼이에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학기 말이 되면 각자 다 발표를 하고 그것을 통해 뭐 평가를 하든지 대회를 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네, 그래서 고등학교가 끝났을 때 적어도 학문에 하나의 자신만의 좋아하는 학문이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어떤 학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신만의 생각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저는 저는 지금 3개가 있죠. 물리, 철학, 수학 3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지나면서. 그리고 이 감정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악기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타랑 피아노랑 드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또 좋아하는 문학 작가가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대성물 말이죠. 저는 헤르만 헤세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 육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운동 종목이 이 대상물이 이 놀이터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제 동생은 배드민턴을 진짜 좋아해요. 배드민턴을 칠 때 얘는 세상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애가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냥 배드민턴 생각하면 애가 너무 미치고 하루 종일 배드민턴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가 생기면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배드민턴 너무 잘해서 나중에 그냥 강사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잘하면 선수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강사가 되든 배드민턴 라켓을 팔든 배드민턴 기술을 만들든 이렇게 같이 창출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놀이터가 직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드를 좋아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우리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노는 법이 없어서 우리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에너지 쓸 곳이 없고 에너지를 어디다 집중시킬 때 행복한 건데 그 집중을 시킬 수 있는 놀이터가 없고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 많이 불행하고 그것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밤새 술을 마시거나 그것이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놀이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드라마 정주행을 하거나 하루 종일 뭔가에 그냥 순간적인 자극,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거죠. 그 쾌락이 그들을 즐겁게 잠깐은 즐겁게 해주지만 결국엔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제대로 된 놀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제일 불행해. 우리가 흔히 돈 많은 부자들, 엄청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쟤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불행한 삶인 거예요. 왜냐면 일단 돈이 많잖아요. 환경이 미쳐.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왜냐면 그들은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쾌락을 접할 수 있는 그게 엄청 넓잖아요. 술 파티를 연다거나 엄청 많은 여자들을 초청한다거나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쾌락이 미친 듯이 솟아오릅니다. 정말 뇌신경계가 그냥 엄청 펑핑 되고 완전히 싹 다 뒤바뀝니다. 뇌가 아예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높은 쾌락, 그것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쾌락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쾌락이면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모든 삶이 그 쾌락이 100인 만큼 100만큼의 저주예요. 100만큼의 고통이라고요. 저희는 그냥 쾌락이 10이라고 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튜브, 드라마, 술 요 정도가 10이라고 치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100, 10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시간 지속되잖아요. 그 자극은 그 술 파티를 열었을 때, 그 어떤 뭐 성관계를 맺었을 때 그 어떤 쾌락은 진짜 잠깐입니다. 그 순간 빼고 모든 시간이 저주가 마이너스 1000이어야 봐요. 근데 그것을 적분하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에겐 저주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쾌락주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상에서는 이 쾌락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지속 가능한 게 더 큰 쾌락이라는 거예요. 또 밀은 이 쾌락이 질적인 쾌락이 있다고 나눕니다. 더 질이 높은 쾌락이 있다고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저는 그러면 질이 높고 그것이 지속이 오래되는 쾌락이 정말 쾌락인 거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떠한 것에 몰입된 상태인 거고요. 그것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의 질이 일단 높고 그것이 엄청 오래 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되면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거기에 꽂히면 며칠이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며칠 동안, 제가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몰입을 즐겼잖아요. 그것만큼 큰 쾌락을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반면에 뭐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게임이나 뭐 포르노나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쾌락을 줄지언정 그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것이 쾌락적인 만큼 그 상대적으로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 더 싫어지고, 또 다시 그 현실이, 이 불행한 현실이 싫기 때문에 다시 도피처로, 다시 드라마로, 다시 넷플릭스로, 다시 유튜브로, 다시 게임으로, 다시 뭐 포르노로 이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다시 술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 결코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놀이터의 교육을 받았다면,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환경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많이 돈을 벌어도 자식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숨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안은 돈이 딱히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저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좀 뭐 먹고 살만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그냥 치고는 엄청 잘 사는 편이에요. 그냥 뭐 밥도 잘 먹고 뭐 책 살 거 잘 사고, 딱 이 정도의 물질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물질보다 정말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얼마나 많냐, 이게 정말 삶의 큰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는 또 요즘 유튜브랑 블로그라는 놀이터가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보다 제가 글 쓰는 맛을 좀 알아버려가지고 진짜 하루에 2편씩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요. 글을 한 문장 쓰면 막 3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냥 생각 좀 정리하려고 그냥 한 문장 썼는데 막 지나보니 3시간이 후딱 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좌절로 블로그 올리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 블로그 많이 놀러와 주시고, 유튜브보다 더 진솔한 얘기들, 더 제 삶에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은 솔직히 유튜브에 하긴 좀 부끄럽잖아요. 네, 진실한 감정들은 블로그에 많이 써놨으니까 블로그에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글 쓰시고 서로 이웃하시면 저도 같이 서로 이웃받고 같이 그런 지적인 교류들 해나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만약 그런 요청이 많으면 블로그의 모임? 그런 것도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또 그래서 저는 저희 건국대에 와서 너무나 좋고, 저희 고등학교 때보다 정말 저의 놀이터입니다. 건국대는 이 생각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근데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있긴 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뭔가 제가 발표도 하고, 어떤 사람, 그 놀이터의 조건이 그 대상물과 그 대상물과 사회,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이 이론이 좀 좋은 이론인 것 같아요. 놀이터 이론. 지금 말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글 쓰면서 정립하게 됐는데, 글 쓰면 좋은 게 쓰다 보면 아이디어가 미친 듯이 솟아나고, 이게 글도 이 생각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쓰다 보면 저절로 아이디어들이 정리가 돼요. 이게 그림을 밥 딜런 아시나요? 그분이 그림 그리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려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고치고 싶으면 고치는데 막 그게 바로 그림이 돼요. 됐다 잘 그려요. 그런 것처럼 그냥 쓰다 보면 이게 사상이 되고 이론이 되고 막 정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놀이터 이론도 쓰다 보니 정립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이거 영상 찍으면서 말하다 보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말하려고 한 게, 건국대가 좋은데 이런 놀이터의 조건인 대상몰은 있는데, 제가 사람들도 있죠. 저희 철학과 사람들이 이런 동아리 활동이, 학회 활동이 정말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물리 철학도 교류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PPT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가 없어서 이런 놀이터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문 고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읽고, 아니면 철학 고전은 많이 읽지만 과학 고전은 사람들이 많이 안 읽어요. 수학 고전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포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 어쨌든 뭐 천문학의 제일 시초가 된 책이죠. 그런 거나 유클리드 기하원론,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같이 읽어가고, 또 요즘 대두되는 핫한 이슈의 주제들, 그거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을 같이 읽어가고,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같이 발표도 자기가 또 자기가 그 이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상을 만들고 이론을 같이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학회 활동을 한번, 물리 수학 쪽에서는 그런 학회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건국대이신 분들, 혹시 아니면 건국대가 아니라더라도 좀 하고 싶다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저는 제가 방금까지 말한 이 교육론, 놀이터 이론을 저한테 그대로 접목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문제야 라고만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세상을 문제라고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바꿔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군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유교 사상인데요. 어쨌든 저는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바꿔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놀이터 이론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놀이터 이론을 저한테 먼저 접목을 시켜서, 봐봐, 나를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놀이터 이론을 적용시키고 또 내 제자들, 내 친구들 다 적용시켰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어를 세상에 저를 증거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학회 활동을 수학 물리 쪽에 놀이터를 만들고, 저는 목표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필즈상이랑 노벨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고 싶어요. 정말 미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도 좀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자신의 꿈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꿈을 믿었는데 실패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꿈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꿈보다 살짝, 이렇게 좋은 꿈을 꾸면 결국 신이 내 꿈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 정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길 원한다면 내 꿈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교육을, 한국 교육을 바꾸자. 제 꿈이 한국 교육을 바꾸는 것도 제 꿈이었거든요. 고3 때 나는 그 교육관이 돼가지고 한국 교육을 바꿔야겠다를 제가 교육학 때 발표를 했어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근데 교육관이 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의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내는 능력은 저한테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교육 사상가로서 나중에 미래에 교육관이 될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교육관의 꿈이 있다면 네,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놀이터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나 이승의 놀이터 이론대로 했다 라고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이 한국의 교육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10년 뒤면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럴 때가 되면 이 영상이 진짜 성지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왜냐면 정말 바뀐다고 믿으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 교육이 그렇게 바뀐다면 제가 그 어떤 사상적 뿌리를 마련했다면 정말 가슴 벅차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증거로 나에게 놀이터 이론을 사상을 적용했더니 나는 필즈상과 노벨상을 받았다 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고요. 솔직히 제 친구는 이제 상을 이제 목표로 잡는 건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외부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중요한데 그 내적 동기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동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공부를 좋아하고 하게끔 만든 어떤 최종적인 목표, 노벨상, 필즈상이라는 외부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궁극적인 제 목표는 그런 상을 받기보다도 어떤 자연을 이해하는 것, 이런 자연의 법칙을, 저기도 보면 나무들이 있죠. 정말 나무들을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저런 자연의 법칙들을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는 뭔가 그걸 목표로 삼으면 어떤 화끈하게 뭔가 달려갈 수 있는 까지의 위인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위인들은 하루 종일 자연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저는 그 정도의 위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목표로서 필즈상, 노벨상을 좀, 그래요, 저는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걸어두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저와 함께 하는 동지고요. 우리 함께 한국의 교육을 바꾸는 그날까지 각자의 삶에서 놀이터를 찾으시고 그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래도 긴 영상이, 저도 1시간짜리도 잘 봐요. 30분짜리도 좋아하고, 내용이 깊고 정말 재밌다면 저는 30분짜리, 1시간짜리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깊이 있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들은 그렇게 시청자들과 어떤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만들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딱히 뭐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저는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물리 입문자들을 위한 물리 영상, 수학 입문자들을 위한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학 강의 영상, 철학 비전공자들을 위한 철학 교양 강의 영상, 그런 것도 시리즈물로 생각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빌로리였습니다. 빠빠이.